세대마다 문학의 고전은 새로 번역되어야 한다. 엊그제의 괴테 번역이나 도스토옙스키 번역은 오늘의 감수성을 전율시키지도 감동시키지도 못한다. 김우창, 유종호, 정명환, 안삼환, 민음사에서 나온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그 추천의 말 중에서 뽑았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양인자 작사, 킬리만자로의 표범 중에서.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 인사드립니다. 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사이에 네. 저희가 지금 2회 정도가 더 방송이 됐고, 네, 2회 정도 그렇죠? 했죠. 네.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영화방에서 오랜만에 뵙긴 했는데, 네. 축구방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네, 얼굴을 오랜만에 본 건 아니고요. 네, 얼굴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영화방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늘 뭐 조용필 노래 아니에요? 조용필 노래? 네, 조용필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인데, 오늘 고질라를 보고 나서 앞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고질라? 왜? 고질라 그 내용이랑 뭘 매치업시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일단 기억이 잘 안 나고. 그쵸. 언제부터 뭐 괴수 영화에 저희가 내용을 따지고 그랬습니까? 네. 네. 제가 볼 땐 이 영화는 약간 하이에나 같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괴수 영화 그래도 제일 뜬 게 그래도 고질라일 거예요, 그죠? 그런가요? 저는 킹콩 같은데. 킹콩? 피터 잭슨 킹콩도 괴수 영화의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쵸.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고질라 이때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살짝 한번 소개 한번 알려드릴 해주실 텐데, 건가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킹콩 대 고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킹콩 대 고질라? 네, 네.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고지라라고 해서 옛날에 유명했다고 하죠.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괴수 영화 좋아하고, 네. 막 그래갖고 괴수 대 백과 뭐 사전 막 이런 것도 옛날에 막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막 그런 거 나오고 그런 비디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일본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킹콩과 더불어서 네. 거의 괴수 영화의 양대 산맥이죠. 네, 괴수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죠. 탑급. 탑급인 고질라. 네, 고질라를 보고 왔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그렇습니다. 뭔 내용이에요, 근데? 고질라가 킬리만자로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는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면서 그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그 그 정상에서 먹이가 별로 없어도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는 그런 표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에나랑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대비시키면서 그 산기슭을 막 이렇게 썩은 고기를 찾는 그런 애들보다는 굶어 죽더라도 그 표범이고 싶다 이런 노래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영화는 막 보면은 재난 영화 같은 느낌도 약간씩 있고 괴수 영화 느낌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껴놨잖아요, 영화 속에. 예. 그래서 어떻게든 흥행을 해보고자 하는 게 역력한데, 그런 것보다는 좀 흥행을 좀 못하더라도 자기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게 확실한 그런 영화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에 가까운. 그냥 그걸 잘 팔아먹으면 또 내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에 그쵸. 후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쵸. 이 영화는 너무 티나더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실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네, 영화 소개부터 그 전에 댓글 있죠. 예, 댓글이 좀 오랜만에 읽어도 좀 지난 댓글일 것 같은데, 월요일날 네. 취향 존중자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2편 잘 들었습니다. 2개 채널도 바쁘실 텐데 한 채널 더라니 대단하시네요. 이번에 앞부분에 영화 동감 내용 얘기가 나와서 귀를 쫑긋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한 영화여서요. 그런데 김하늘이 유지태 엄마라뇨. 나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 유지태 아버지를 짝사랑하는 거여서 사랑을 접는 슬픈 내용이었어요. 에이씨, 무슨 그러면 그랬군요. 뭐
하룻밤의 실수야? 그 다음 유지세가? 지나가든 얘기한 거라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신경 써야죠. 해가 거듭될수록 진행이 더 나아져 듣기 편한 방송이 되었네요. 신생 채널도 관심 갖고 듣겠습니다. 별점 주고 갑니다. 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성을 하고요. 아직 동감을 본 지가 너무 고등학교 때 나왔잖아요. 그때. 아, 진짜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느낌만으로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네. 동감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딱 한 장면밖에 없어요. 김 기사가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는 그 하룻밤에 유태 아버지랑 김하늘이 하룻밤 실수로 뭐 막 던질라 그래. 그랬으니까 김하늘이 유태 엄마라 그러지. 아, 이거 알아둬요. 나 민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민트 우유. 아, 제가 2+1이라 샀냐? 네. 2+ 우유라서 제가 한 개 사놨는데 민트 맛을 안 좋아하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앞에 그 방송 하나 내는 거 이번에 딱 냈습니다. 네. 이번에 맞죠. 하나 올렸고요. 그 공지사항만 하나 올려서 프롤로그 형식으로 하나 올려서 방송 채널을 개설한 상태고요. 조만간 축구 방송까지 하나 박 기자가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총 4개의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뭐 연락 네. 주시면 저희가 방송 채널 더 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뭐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못 말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블로그에 네. 그 방송본을 요약해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요약하려고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걸 들었었는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제가 DC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DC? 네, 스파이더맨이 원래 DC 거라고 마블이 아니라 근데 사실 마블이죠. 그쵸. 그래서 잘못 말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뭐 눈치들 못 채셨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댓글 또 있죠? 아, 예. 잭슨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영린과 관련해서 역사 보증 문의가 오지 않아 많이 실망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잭슨님이랑 좀 전에 네. 제가 지금 결혼식을 갔다 오다가 네.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잭슨님은 거기 안 오셨어요? 잭슨님은 안 오셨고요. 네.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 영린을 보시면서 네.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무실 정도의 영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영린을 보면서 주무셨다고.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네, 예, 저번에 네. 노아 때는 네. 그 극장에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셨습니까? 네, 숙면을 취하셨잖아요, 그때. 네, 너무 밝다면서 선글라스를 빼들고 끼시면서 이제 그 노아를 감상하셨는데 이번 영린 역시 주무셨다고 같습니다. 왜냐면은 역사에 굉장히 네.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그분의 네. 컴퓨터를 한번 보면은 보통 남자들 컴퓨터에는 또 야동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이분 컴퓨터 안에는 역사 스페셜이 유인촌 때부터 계속된 동영상만 그것만 차 있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네. 그걸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리모컨 틀어놓고 잠자듯이 역사 스페셜을 틀어놓고 그 정도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영린에 대해서 뭐 좀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아무튼 주무셨나봐요. 그럴만하죠. 사실 영린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안 좋아할 만한 부분도 그쵸.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판타지 느낌이 어설프게 많고. 그거를 기대하고 본 사람인데 실망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같이 뭐 문외한 사람들은 잘 못 느꼈을 때지만 네. 이분들 같이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 보증문이 제가 드렸어야 됐는데 네. 그때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갖고 네, 그렇죠. 따로 연락을 드려갖고 역사적 사실을 어디까지인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점 굉장히 사과드리고요. 네,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잭슨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 채널을 하는 거를 좀 관심을 살짝 가지시더라고요. 역사 채널 하나 내드리는 네. 것도 저희 DPS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근데 괜히 그냥 자기같이 관심 있는 정도의 애가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많은 분들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네. 뭐라고 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잘 몰라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잘 모르고 하는데. 그럼요. 지금 영화 채널
급격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영화 채널 진짜 많이 생기더라. 네, 점점 라이벌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좋은 현상 같아요. 저희가 들어본 건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요즘에 생기는 거 좀 다양해서 네. 그게 다 영화 그거야? 아니면 TV? 안 들어봤으니까 충분히 모르겠는데 몇 개는 그래도 들어봤거든요. 네. 영화 채널 중에 다양한 형식으로 좀 많더라고요.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하는 것도 제법 보이고. 근데 영화가 되게 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데, 그죠? 네, 더 어렵죠. 우리가 축구 방송은 포맷이 있어서 재밌게 잘 네.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막 떠들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고. 그렇죠. 네. 제가 광기사랑 2번 방송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영화 녹음이 됐는데 네. 그거 할 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구성이 없지 않냐. 그리고 지금 방송이 하나 나가 있을 텐데 그 음질이 좀 안 좋은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영화도 다른 이기사라는 친구랑 했는데 그 친구도 너무 구성이 없다고. 이 왜냐면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구성이 없다 보니까 구성이 정확하게 안 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소재거리가 떨어지면은 네. 정말 짧은 방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 좀 들어보려고요.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걸 혼자 하다 보니까 둘이라도 하면은 밖에서랑 같이 대화도 그렇죠, 되지만 네. 혼자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방송을 좀 들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시간을 내서. 다른 방송의 포맷도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 시네타운 한 2번 들어봤거든요. 아, 그건 거의 1위 하는 그거죠. 네, 근데 우리 방송이 나아갈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네. PD님들이시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 따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네. 지인들도 많으시고. 네. 뭐라는 거야? 어? 그러지 말고. 아무튼, 네. 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네, 저희는 뭐 아마추어적인, 네. 네. 아마추어지만 좀 색깔을 가진 뭐 그런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네. 그 김기사랑 이제 영화를 같이 본 이렇게 김기사의 파트너 네.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제 얘기만 듣다가 네? 딴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니까 아니, 박기사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저랑 콤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박기사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성장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요. 요즘 영화가 너무 침체기예요. 그 방송 채널을 갈아엎기 전에는 그래도 순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영화 많이, 순위요?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댓글도 안 달리고. 댓글이 좀 있다. 축구는 지금 전성기잖아요. 네. 축구는 전성기인데 지금 영화가 지금 몰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에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아무래도 저는 축구나 영화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친구가 지금 그렇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희가 또 새로운 패널을 또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천기사라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개성이 아주 강한 패널을 하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분께서 네. 만약에 허락 오더만 떨어지면은 네. 이건 굉장한 색채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 3인 방송 체제로 하는 것도 가끔 3인 방송에서 저는 그냥 가끔만 던져주는 정도만 해줘도 둘이서 알아서 잘 씹어 드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가 잘 된다면 저도 네. 작업을 좀 치고 있는데 좀 그거 잘 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화 소개로 들어갈까요? 네, 영화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질라. 저는 그저께 봤고 박기사는 어제 봤죠? 저는 어제 봤죠. 네, 어제. 그 불금에 네. 이제 와이프랑 저녁 영화로 보고 왔습니다. 고질라는 원래 화제작이었죠, 완전히. 네, 저는 박기사가 영화 참 재밌게 고르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고질라면은 보통 예전에 98년도였나? 네. 2004년도였나? 아무튼 그때 고질라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고질라가 한번 나온 적 있죠. 동원 참치캔 이런 거는 뭐 유명하죠. 네, 뭐 참치 먹고. 아무튼 막 그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랑 살짝 다른 게 원래 괴수 영화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 상대방이 맨날 바뀌고요, 원래. 네. 싸울 만한 상대가. 하지만 저는 그 예전 그 고질라를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네.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원작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고 그 본 고질라의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그 참치만 좋아하는 그냥 네. 백상아리가 큰 거밖에 더 되냐 약간 뭐 그런 식으로의 내용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고질라는 네, 무토라는 상대방이 나오죠. 네. 그리고 상대 적이 나오고 그 적이랑 이제 싸우는 고질라를
그린 내용입니다. 결국 괴수끼리의 싸움을 그렸어요. 근데 영화 원래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그 50년대에 나온 건데 그때부터 그 영화 포맷이 맨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뭐 원래 설정이 진짜 고질라 설정이 그런 건가요? 그쵸. 옛날에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 용가리나 그 전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영구와 공룡쭈쭈, 그런 거. 티라노의 발톱,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수한 명작들이 있죠. 그런 거면 이제 상대방끼리 이제 괴수끼리 싸우는 네.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지나온 거죠. 계속 이어진 거죠. 계속 이어졌다 보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질라는 그 뭐 괴수끼리 싸우는 고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기억했던 거는 네. 그냥 고질라가 나와서 막 부시고 막 이런 거였는데 네, 그것만 기억하고 있죠. 네, 사실 원래 나왔던 거는 그 심영래 감독이 했던 막 그런 식으로 그 괴수끼리 싸우는 뭐 원래 그런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방사능을 먹고 커가는 네. 그 무토라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괴수에 맞서서 그 지구의 균형을 잡으러 인간 세계로 온 네, 고질라가 나타나죠. 수호신 고질라가 네. 이제 무토를 상대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네, 그런 다뤘습니다. 싸움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뭐 하찮은 인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인간들 사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죠. 이 시험은? 영화적인 네. 설정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영화였고요. 제가 고질라 살짝 네, 아까 조사해 네, 오셨다는 거 한번 살짝 풀어놓으시죠. 그 들려드리면은 원래 고질라가 그 일본에서는 그냥 지라지라 이랬나 봐요. 네, 고지라. 아니 그냥 지라. 지라 그냥. 원래 지라라고 불렀던 건데 네. 갓지라. 네. 갓지라 그래서 그게 고질라라고 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갓지라 그래갖고 원래 지라지라 그랬는데 앞에 G.O.D가 붙은 거예요. 네. G.O.D 이번에 컴백한 거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 G.O.D 컴백했나요? 네. 아, 요즘에 G.O.D 컴백했구나. 이거 팬들 아직도 많이 있을 텐데. 아 엄청나요 지금. 그 아줌마 팬들. 저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 G.O.D 좋아합니까? 좋아하는데 하늘색 풍선이었나? 그거는 아니었고 내가 옛날에 동생 방에서 G.O.D 포스터를 한번 뜯은 적이 있어요. 싸워갖고. 네. 근데 내 방에는 원래 서태지 포스터가 네. 방을 도배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내 방에 와서 서태지에 관련된 거를 다 부셔놓고 갔어요. 내가 그 아픈 기억이 있지만 G.O.D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콘서트를 와이프랑 한번 가볼까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작되자마자 3만석이 다 매진된 거예요. 아, 인기 아직도 좋네. 7월달에 하는 건데 여기 멜론 같은데 차트 보면 계속 1위였어요. G.O.D 저는 한국은 가요 같은 걸 잘 안 들으니까. 너 뭐 듣니? 저는 그냥 외국 락 같은 거 가끔 들어요. 팝송이랑. 저희가 이게 이제 섭외를 작업 중인 그 친구는 네. 이제 혼자 기타를 좀 쳐요. 독학해서 배워갖고 지금쯤이면 노영심 콘서트에 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구나. 그런 거 좋아하구나. 저는 영화 BGM 이런 거 좋아합니다. OST. 나왔던 OST? 노래들. 그거 좋아요. 센가치로의 OST는 명작이죠. 명곡이죠, 명곡. 네. 들어봤어요? 네, 유명하죠. 그거 오케스트라 버전 봤어요? 인터넷에? 아, 그 히사이시조였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장팅이었을래요? 엄청 멋있어요. 네, 아무튼. 자, 다시 말씀드리면 60주년입니다. 고질라가 탄생한 지. 네. 벌써 탄생한 지 60주년인데 이 영화 몇 번째 리메이크작인지 알아요? 고지라 중에? 진짜 많을 텐데. 제가 고지라 기사를 썼거든요. 오마이뉴스에. 네. 그 원래 오마이뉴스에 처음에 고질라 기사가 올라왔던 게 어떤 분이 엄청난 고질라가 돌아왔다. 기대하시라. 이렇게 네. 기사를 써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기대하면서 극장에 갔다가 나와서 바로 쓰는 기사 제목이 엉성한 고질라가 돌아왔다. 기대 마시라.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거를 쓰면서 다른 기사를 몇 개 읽어보니까 시네21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번째 리메이크작. 30번째 리부트작. 맞아요, 리메이크가 맞아요. 아니라 네. 리부트작 이렇게 하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지라가 벌써 30번째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고지라가 54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딱 한 60년도인데 1탄 그냥 고지라 1954년에 네. 네, 뭐 대충 알려드리면 뭐 2탄이 고지라의 역습 해갖고 무슨 거북선 같은 애랑 싸우는 네, 그런 영화고 3탄이 킹콩 대 고지라. 킹콩 대 고지라. 네, 1962년 작품. 그 둘은 붙긴 붙어야 됐어요. 둘이 붙어요. 에이리언 프레데터처럼 네. 결국 붙을 놈들은 붙게 됩니다. 둘이 붙고요. 또 그 킹콩 대 고지라가 네. 그 관객 동원이 굉장히 성공했더라고요. 그게.
저 같아도 보겠어요. 다 당시로서는 어벤져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스티스 리그 뭐 이런 네.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영화였을 겁니다. 뭐 4탄은 뭐 모스라 대 고지라, 그리고 뭐 5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정말 어벤져스 같이 나오죠. 3대 괴수 지구 최대의 결전 뭐 이런 거. 3대 괴수요? 네. 그럼 괴수가 누굽니까? 하나는 킹콩이고 하나는 고지라면? 한 개는 고지라고요. 한 개는 뭐 애벌레 같은. 그러니까 만들었구나 그냥. 네, 그리고 한 개는 용의 머리가 3개인데 날개가 있는 아무튼 뭐 이런 거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뭐 6탄부터 이제 뭐 괴수 대전쟁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괴수 영화로서 이제 자리를 잡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아무튼 뭐 7탄 뭐 8탄 뭐 그러면 다 고지라 그 괴수섬의 네. 결전 막 이런 거요. 괴수 총진격 뭐 이런 게 하는데 그게 한 30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지라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고지라뿐 아니라 사실 괴수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킹콩이랑 고질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괴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인간이 아닌 이종이면서 인간들의 사는 사회에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다루는 영화들을 괴수 영화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네. 고지라 리부트가 30번 정도 됐다고 하고 심지어 이종 간의 그런 트랜스폼 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고질라와 킹콩이 싸우는 영화도 있고 킹콩 시리즈도 옛날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리부트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퀸콩 알아요? 퀸콩? 킹콩 시리즈 중에 퀸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킹콩인데 가슴이 달렸어. 로봇처럼. 그 마징가네트처럼 그 가슴이 달렸어. 킹콩인데. 그리고 뭐 성성맨 뭐 하면서 막 온갖 유인원들, 마이티 조영이라는 영화도 있고 콩고 이렇게 온갖 영화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고지라냐 아니면 킹콩이냐. 근데 이 괴수 영화의 역사에서 괴수 영화들이 어느 순간 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한 다음에는 이렇게 괴물을 키우지 않아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영화 장르들이 많이 생겨나고 판타지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션 영화 중에 영웅물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행동력도 떨어지는 큰 애들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하면서 점점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복구시킨 인물이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주라기 공원. 괴수물 중에 그쵸. 이 두 개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괴수를 창조한 거죠. 아예 그쪽 공룡의 세계로 가서 고질라도 아니고 킹콩도 아닌 어떤 괴수들을 창조한 거죠. 옛날에 공룡들의 복원이라는. 그쵸. 그래서 좀 부응을 하다가 이후에 그 공룡 시리즈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3까지 나오고 더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피터 잭슨이 킹콩을 만들고 롤랜드 에머리가 고질라를 만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듯 하다가 둘 다 어느 정도는 성공했지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괴수물의 그 역사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괴수물을 살펴보면 그 역사에서 느껴지는 게 이 장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막 번성했던 장르인데 어느 순간 더 이상 히트치는 작품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왔다고 해도 단발성이고 시리즈로 이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 장르가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게 이번에 고질라를 보면서 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래서구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고지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 근데 굳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느낌의 재미를 다른 데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막 재난 영화 같은 경우에도 고질라가 아니라도 장르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태풍이 막 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기상이변에 이러면은 이미 그보다 더 심하게 파괴가 되는데 굳이 얘네가 도시까지 와서 이렇게 행패치지 않아도 왜냐면은 저희가 그 수많은 장르에 네. 너무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봐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막 신기해하다가 이게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괴물이 나와도 무덤덤해지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좀 그랬어요. 어쨌든 고질라를 보면은 고질라 원작자인 그 토호라고 네, 토호사. 네. 토호사가 있는데 저희가 뭐 한 10년 동안 고질라에 대해서 영화를 판권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래갖고 계속 미뤄져 있다가 2009년에 그 투자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그 토호사랑 이제 판권 협의가 되면서 이제 14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고질라 감독하신 분은 고질라가 자연의 힘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네,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고요. 영화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요. 이 영화가 인간과 자연의 대주제를 다룬 영화고 일간은 절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네. 좀 담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시나리오에만 네. 정말 유명 작가들 한 4명을 거쳐갖고 만든 거고요. CG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760여 명 CG팀이 한 960개의 CG를 이렇게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군요. 예, 뭐 일반 컴퓨터라면 뭐 400년이 넘게 걸린다는데 아무튼 이런 작업을 했었고 고질라 역대 고질라들 있잖아요. 한 30편. 네. 그 고질라 중에 가장 크기가 크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크기는 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한 33층의 높이 108m, 108m고 꼬리 길이만 167m. 정말 어마어마한. 예? 여기서 나오는 근데 주인공들이요. 네. 저는 사실 좀 딱 봐서 알아보기 힘든 주인공인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죠. 그래요? 거기 나오는 인물 그 중에 일본 사람 있잖아요. 와타나베 일본 켄. 박사. 그 사람은 좀 인셉션에 유명하죠. 나온 와타나베 켄은 일본 배우 중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배우고 그리고 초반에 죽는 여자 기억나요? 그 아내. 예. 그 사람이 줄리엣 비노시예요. 줄리엣 비노시가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거의 국민 배우라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 초반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역할은 제가 옛날에 터뷸런스인가? 그 스티븐 시걸 형님이 나와서 한 5분 안에 죽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죽고 끝나지? 그래서 저는 복귀설까지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중에 혹시 살아나나? 주연급 배우를 데려다가 그렇게 빨리 죽이고 조연급 배우들을 끝까지 주연으로 써먹고 하는 모습들이 좀 독특하고 못마땅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이제 영화 본격적인 소개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에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서양인들이죠. 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외국인 학교에 일본 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그 소년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가족이 어디였더라? 잔지라였나?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서 결국 어머니가 죽고요. 줄리엣 비노시가.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이는 좀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영화 갑자기 이제 10년 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15년 후 15년 후로 왔더니 아버지랑 아들이 따로 살고 있었던 모습이 나오죠. 네. 아들은 군인 EOD에서 폭발물 처리반 대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본에서 계속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뭔가 음모가 있다, 모종의 무엇이 밝혀지지 않은 게 있다 하면서 그걸 계속 찾는 거기서 미친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서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자 간에 거의 소통이 끊어진 것으로 나오고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의문이 맞았고 몰래 아버지가 계속 그 금지되어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 계속 잠입을 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파헤치다가 보니까 그게 사실 아버지가 제기했던 의문들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괴수에 의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건데 그걸 감추고 있었고 그 괴수의 문제를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다 정답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그 괴수가 깨어납니다. 마침 아버지가 몰래 잠입했다가 잡힌 그날에 깨어나죠. 그래서 그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애가 고질라가 아니에요. 무토입니다. 네, 무토죠. 무토라는 고질라에 기생하는 애라고 하는데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수컷이었죠. 근데 미대륙에 있는 암컷을 향해 날아가죠. 그리고 고질라가 무토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 깨어나가지고 무토를 쫓아갑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그 태평양을 건너서 만난 무토의 암컷과 수컷은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그걸 쫓아온 고질라가 그 무토의 암수 그 두 마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 서로의 맞대결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참 그 방사능을 먹이로 삼죠. 그 괴물 무토가. 방사능이죠. 네, 방사능을 먹이로 삼는 무토가 깨어나가지고 먹이를 찾으러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고 그 무토를 먹이로 삼는 고질라가 다시 무토의 뒤를 쫓고 그래서 그 괴수끼리 일대 접전을 벌인다는 것.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얼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중간에 호놀룰루, 하와이고 호놀룰루에서도 한번 싸우고 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사실 저는 그 고질라가 네. 이제 무토를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쫓아가죠. 바다를 건너서. 제가 느끼기에는 무토가 포드를 너무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포드요? 네, 가는 길마다 있어. 아, 자동차? 아니. 그 남자 주인공 이름 포드 아니야? 아, 걔가 포드였어. 나 이름 안 보고 못 봤어요. 걔만 쫓아다녀. 하와이도가 하와이도. 네네. 일부러 주인공 있는데 나타나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 그거 폴로 가고. 걔를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고질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저는 크게 막 그 악평을 하고 싶진 않은 게 네. 제가 예전에 그 용갈이나 네. 디오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저 디원은 재밌게 봤어요. 용갈이는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저희 신혼집에 가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맥도날드에서 네. 일부러 햄버거를 먹어갖고 모은 장난감들도 이렇게 쫙 해피밀 세트 뭐 이런 거? 네, 해피밀을 제가 모으거든요. 네. 좋은 캐릭터 있으면. 애들 먹으라고 하는 건데 어른들이 다 먹는구나. 네, 제가 먹어요. 제가 이거 발매되는 날 네. 이게 빨리 빠지면은 다 사가기 때문에 발매되는 날 새벽에 가서 제가 사가거든요.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약간 키덜트 기질이 약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보기보다는 되게 그냥 볼 때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고질라도 저는 어렸으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재밌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요. 요번에 봤을 때도 보고 있는데 앞쪽 뒤쪽에서 키득키득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유치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죠. 유치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개수 영화 그런 거에 그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장난감 갖고 놀듯이 간단하게. 간단히 보면은 아까 용갈이랑 디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고질라랑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가 있죠. 가레 데도즈의 고질라랑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 저는 디오는 재밌게 봤는데 용갈이는 쓰레기였고 제가 옛날에 용갈이에 대해서 한 줄 평 같은 거 어디 다음 같은 데 가면 작성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작성했던 게 기억나요. 이 영화의 3류를 넘어서 5류다. 영화계의 5류.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고. 하지만 디오는 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 고질라는 정말 별로였어요. 저는 그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롤랜드 에머리 고질라가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건 원작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쵸. 원작을 너무 원작의 고릴라랑 고질라랑 너무 이게 다르다는 게 좀 그게 욕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고질라는 원작에 되게 가깝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선택이 지난 고질라가 더 나았다고 보는 게 지난 고질라는 정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인공들 캐릭터를 딱딱 주고 인물들의 캐릭터를 주고 고질라가 막 인간 세계를 괴롭히고 티라노의 발톱은 되게 비슷했어요. 영구가 공룡주주였나?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 고질라의 막 분투였나? 그런 것들도 나오고 고질라가 꼭 나쁘지만은 않은 하지만 인간들이 그 속에서 막 위협을 겪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잘 나왔는데 이번 거는 뭔가 억지로 큰 얼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결국 자정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무토는 잘못된 과학기술의 발전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먹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방사능이 뭔가 돌연변이나 혹은 기생충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어떤 비틀려버린 잘못된 생명체 같이 나와버리는데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고질라가 나타나고 걔는 그것만 제압하고 다시 사라지죠. 네. 얘는 정말 자연의 수호신, 지구의 수호신 같은 존재예요. 고질라는 신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갓지라 그런 느낌이에요. 갓지라. 그냥 신적인. 그래서 걔가 결국은 무토를 제압하고 바다까지 건너가서 제압하고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그 속에서 인간은 되게 무력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인 무토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무토는 뭔가 이게 하나의 뭔가 상징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구조가 정말 개같이 표현됐다. 뭔가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냥 짜맞추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보다 보면은 캐릭터도 하나도 생동감이 없고 그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 되게 뻔한 영화들 그리고 도시들이 파괴되는 장면은 정말 2012 같은 영화에 뻔하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고지라와 그 괴수들의 싸움은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런 모습들이 차라리 하나만 그냥 블록버스터로서 그냥 한판 놀아보자 라고 찍은 롤랜드 에머리의 영화보다 억지로 의미부여한 이 영화가 좀 별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의미부여를 생각을
관객들한테 좀 던져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죠. 근데 괴수들끼리의 싸움이 스펙타클했지. 스펙타클했어요. 야, 마지막에 탁 아가리 벌리고 그다가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장면 약간 킹콩 느낌 나게. 불인가? 네, 파란색 불. 그 불이 고질라가 아니면은 그 전기야. 난 보면서도 저게 뭘 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뭐 고질라가 에너지를 쏠 수 있고 불을 뿜는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이게 뿔 같은 데서. 네, 파란색 불이에요. 계속 반짝반짝 에너지가 차면. 혹시 킹콩 보신 분들 그 티라노와 킹콩의 이종 격투를 보셨을 텐데 괴수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수의 이종 격투는 되게 주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 킹콩에서 킹콩이 티라노의 입을 아가리를 쫙 벌리면서 찢어내는 그 장면을 되게 유사하게 이번에 고지라가 무토 하나를 처단할 때 무토의 아가리를 벌리고 그 입에다가 진한 딥키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에너지파를 쏘죠. 그 장면이 대가리만 들고 딱 당기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면은 참 그걸 스펙타클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장면 스펙타클하고 아까 그 CG 얘기하셨잖아요. 역대 최고의 CG 수준을 섰다. 네, 그렇죠. 정말 아쉬웠던 게 저는 그 CG가 별로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질라가 뚜렷하게 제대로 보여지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되게 흐릿하게 보여지고. 그렇죠. 네. 전부 다 못 담아냈죠. 네, 되게 흐릿하고 잘 안 보여요. 답답하게도. 무토도 조금 보여지는데 무토도 되게 엉성하죠. 그 장면들이 저는 옛날에 그 영화가 있는데 에이리언 시리즈에서도 에이리언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항상 숨어있고 뒤에 있고. 근데 그 의도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걸. 그것 때문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혹시 클로버필드라는 영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도 보면은 괴수나 괴물 같은 게 잘 전면에 안 드러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보는 내내 막 가슴 졸이고 손에 땀을 쥐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고지라를 담아내지 않는데, 그만큼 제대로 담아내지 않는데, 그거가 그래서라고 보기에는 스토리상의 연출적인 모습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막 CG 값을 아끼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전면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흐릿하고. 근데 이 감독도 네. 전작을 보면은 그랬대요. 그 괴수 영화 같은 거였는데 괴수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대요. 안 시켰대요, 이 감독이. 근데 그래서 긴장감이 나오면 좋은데 이 영화는 그래서 좀 긴장감이 더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괴수가 안 나옴으로써. 뭐 영화 자체에서 큰 긴장감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런 영화에서 서스펜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괴수가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 인간들이 되게 촉각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라는 생명체는, 그 괴수는 방사능이 있는 데로만 다니고, 그렇죠. 거기서 에너지를 습득하기 위해서. 고질라는 무토만 쫓아다니는데 인간들은 그들의 그 이동로를 파악하기 위해 되게 곤두서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되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감이 영화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에는 긴장감이 진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에 긴장감이 나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고질라랑 무토가 싸우는 장면에서도 누가 이길까 이런 거에 땀을 줘야 되고, 땀을 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헤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 뭐 2012 같은 영화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든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해운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그렇죠. 설정인데 재난 시에 꼭 가족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재난 시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데, 뿔뿔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긴장감도 없어요. 전혀. 언젠가 만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또 막 핵폭탄을 싣고 가면서 그걸로 어떻게든 얘네를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긴장감도 전혀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어요. 네, 진짜 이거는 영화 속에 긴장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고질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긴장감도 없고 고질라가 명확하게 딱 보여서 그냥 싸우는 거에 대한 타격감, 대리만족, 스펙타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눈앞에 그냥 만화 같은 거 보는 느낌? 그러니까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기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괴물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 공포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편안하게 괴물 영화를 보려면 롤랜드 에머리 형식으로 놀자판으로 더 강하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더 스펙타클하게. 근데 이거는 편하게 놀자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되게 큰 철학이 있어요. 일본식 고지라의 그 갓지라를 담아내려고 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갓지라였죠.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옛날 고질라는 크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 뭐 그런 식의 카피가 있었어요. 크기를 되게 중요시하는 카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갓이라는 그 문구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갓지라 이런 문구를 되게 크게 하고 원작을 살린 일본식 고지라다, 괴수물이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옛날 고질라는 달랐다는 거죠. 멍하니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되게,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영화 보는 내내 불편한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와타나베 켄이라는 박사 있잖아요.
그 박사 캐릭터도 정말 짜증나는데 15년 동안 고질라를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내를 잃고 또 아들은 미국으로 가서 군대에서 자라날 동안 붓불이 흩어져서 이걸로 인해 상처 입은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동안 무토를 키운 거죠. 무토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 일본에서 비밀리에 관찰하고 있는 그런 박사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 아버지가 조사한 것보다 못 알아냈죠. 아버지 그 암컷과 수컷이 있다는 거를 네. 15년 만에 알아냈죠. 그리고 되게 어이없이도 그래가지고 얘가 무토가 깨어나서 막 가니까 이 사람이 미군 그 사령관 배 갓 동승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나와요, 중반부터. 근데 그 사람이 중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그렇게 중간중간 계속 등장하는데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동이죠, 감동. 네, 그러니까 진짜 감동을 받죠, 항상. 결국 고지라를 놔둬라. 고지라가 알아서 지구를 정화할 거다라는 대사가 계속 나오고 되게 뜬금없이. 그리고 또 핵으로 인간이 어떻게 저지하려고 하니까 시계 하나를 주면서 1945년 히로시마의 그 아버지의 시계다. 아버지 시계. 히로시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아버지의 시계다. 아버지가 그때 핵을 맞아서 이게 멈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해군 사령이 히로시마. 그 의미를 모르겠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가 하고 싶었던 거는 반전적인 거. 인간의 기술력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는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자기가 아빠를 잃었다 이거 말이야. 네, 그런 걸 주면서 핵을 지금 또 쓰려고 하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감동도 막 주는데 이게 캐릭터가 전혀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가장 스펙타클한 초반 10분 동안 스펙타클한 캐릭터는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의 네, 아버지. 그렇죠. 주인공. 가장 스펙타클한 캐릭터죠. 그 캐릭터가 생명력이 있냐 하면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엄마가 아내를 잃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비춰지는 건 아니고 혼자 막 이해할 수 없는 열연을 하죠.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 동안 가장 생동감이 있는 캐릭터는 이 성장한 아들과 그 와타나베 켄의 박사 이 두 명인데 이 두 명도 거의 완전 조연급이나 다름없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무력함인가? 막 업적에 막 어디 가는데 우연히 그냥 고질라를 만나는 거? 그냥 그 고질라를 우연히 만나는 1인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역할은 그냥 지하철에서 한 아이를 구해주고. 부모를 찾아준 거, 미아를 찾아준 거. 와타나베 켄은 1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암컷과 수컷이 있다는 거 발견해낸 거. 그리고 나중에는 반전 사상에 대해서 알려준 거, 뭐 반핵 사상을 얘기하는 거. 이 정말 뜬금없는 캐릭터가 하나도 사는 캐릭터들이 없어요. 심지어 그 인간의 모든 거를 책임지는 그 사람으로 나오는 게 데이비 스트라전이었나? 그 배 함장 같은 사람. 그 사람 도대체 뭡니까? 그 포스도 없고 옆에 흑형보다 포스가 밀리잖아요. 흑형 포스 있던데? 네, 흑형은 그냥 이 영화 막 그런 부분에서 생동감 있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드라마 자체가 약했고 드라마가 약하다 보니까 고질라랑 그 무토가 싸우는데 그거에 몰입도 안 되고 그냥 멀리서 애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영화를 거실에서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 느낌의 그 정도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원래 네. 그 괴수 영화 네. 이게 뭐 카이주라고 맨 처음 나왔나 봐요. 일본에서. 카이주가 뭐예요? 그 고지라 네네. 캐릭터가. 일본인들이 원래 지진, 뭐 해일, 뭐 이런 게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자연재해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재앙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 만들라고 일부러 괴수라는 존재를 만들었었나 봐요. 일본에서 자연재해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네. 근데 점차 가면서 고질라가 자연을 대변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옛날에는 고질라 같은 게 하는 게 자연재해를 대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뭔가 괴수가 있어서 이걸 흔드는 것처럼 옛날에 미신처럼 믿었고 그거를 일본인들이 네. 이제 상징한 거죠. 네, 형상화 시킨 겁니다. 미신이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를 형상화한 괴수인데 그 괴수가 점차 그 자연재해가 인간의 그런 잘못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던가 인간의 잘못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구가 그걸 자정하려는 그런 걸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 영화가 딱 설정한 게 고지라는 자연재해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그 지구의 자정작용이기도 한 거죠. 인간을 벌하는. 그리고 무토가 형상화하는 건 그 인간의 그 잘못된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거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건데 그냥 개판입니다. 이건 진짜 안 하는 이만 못해 놀자판으로 하는 이만 못했어요. 이런 게 잘 표현이 되려면 그 드라마가 되게 짜임새가 있고 그 형상화된 게 딱딱 맞아 돌아가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없었다 이거죠. 네. 그냥 롤랜드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그런 스토리를 거기서 자신이 딱 봐서 아 이거는 그냥 여기서 괴수만 딱 뽑아다가 이 괴수의 그냥 모성을 살려서 그냥 한 판의 괴수 영화, 그 나쁜 괴수와 좋은 괴수 뭐 이런 느낌 그냥 살려서 커다란 괴수 영화를 그냥 만들어버린 놀자판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어느 정도 도달이 됐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별화되는 게 그 어설픈 스토리랑 괴수의 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피터 잭슨이 킹콩 만들 때도 영상에 혁신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티라노를 등장시켜서 그 공룡들과 그 과거 시대의 그런 유물인 공룡들과 킹콩을 싸우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인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여자 나오미 와츠와 킹콩 사이의 그 알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그 킹콩이 마지막 남은 유인원으로서 그 느끼는 그런 외로움, 킹콩이 느끼는 그 외로움 같은 것들, 마지막 남은 어떤 종의 개체로서, 그리고 그게 수컷이라 더 이상 번식성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들까지 해서 되게 많은 걸 표현하면서도 영상의 혁신까지도 막 담아내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과연 어디서 승부를 걸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 만듦새 자체가 너무 조악하다고 느낀 게, 괴수 보면서 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고질라 보면서 곰이 생각나더라고요. 고질라가 네, 우루사 광고하는 곰처럼 형상을 했대요. 아 일부러 했대요? 네, 몸은 곰으로 하고 머리랑 그거는 약간 개 형상,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티가 많이 나요. 그럼 무토는 뭐가 생각났어요? 나 무토도 딱 생각이 나던데. 방학개비 아니요? 사마귀. 전 사마귀가 생각났어요. 맞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토가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뭘 가져가는지 기억나요? 핵탄두를 물고 와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인간들의 그 핵탄두를 뺏어가지고 핵탄두를 물고 암컷한테 다가갑니다. 그래갖고 짝짓기 이전에 핵탄두를 딱 주면서 그 이후에 짝짓기를 했다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알이 가득 보이시죠? 그 장면이 뭐냐면 사마귀가 보통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한테 먹이를 갖고 가요. 이게 수컷이 암컷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먹습니다. 짝짓기를 하는 내내. 잡아먹는데 그 시간을 조금 벌고 수컷은 자신이 볼 일만 보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먹이를 먼저 준 다음에 선물을 준 다음에 그것도 막 선물을 막 포장을 해서 줘요. 그 선물 뜯는 시간을 늘리려고. 짝짓기 속에 그런 규칙이 있는 건데 수컷이 선물을 곤충을 하나 잡아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주면은 암컷이 그걸 포장을 풀고 그거를 먹기 시작하겠죠. 그 시간 동안에 수컷은 볼 일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컷은 먹히지 않고 짝짓기가 완수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수컷들이 요즘에는 막 포장만 해놓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 네, 그 포장을 되게 빡세게 해놓고 그럼 얘는 힘들게 까고 보면은 없어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상대는 이제 볼일을 다 보고 가는 거죠. 이거 사실인 거야? 네 맞습니다. 곤충의 그런 세계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 옛날에 사마귀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장면 이외에도 그 무토의 생김새를 보면은 팔다리가 상당히 사마귀스럽고 얼굴도 딱 사마귀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곤충 느낌이. 이게 되게 곤충과 곰을 형상화한 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면서 투박한 거예요. 아무리 형상화했어도 거기서 좀 나아가서 좀 더 멋있는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었을 텐데 몸집 큰 사마귀랑 그냥 곰 같은 고지라면 굳이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야 하는 그게 있나. 이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 그 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고질라가 네. 딱 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냥 약간 개 형상의 네네. 곰? 막 이래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 98년쯤에 나온 그 고질라 그거는 약간 공룡, 정말 그 티라노사우루스. 아 그렇습니까? 약간 그런 형상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좀 비난했다고 나오는 게 그 트랜스젠더 이구아나 같다고 막 좀 그 호평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요번 작품에서는 옛날 이미지를 좀 살리려고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지금 추세가 스파이더맨도 그렇잖아요. 토비 맥과의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그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은 1, 2, 3까지 나왔었죠. 원작하고 다른 나름의 스파이더맨을 창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쾌활하다기보다는 서민적인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런 불쌍한 히어로를 만들어냈는데 최근 나온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최근의 스파이더맨은 그러니까 마크 웹의 스파이더맨은 원작의 그런 걸 잘 살려낸 거죠. 충실하게. 근데 저는 꼭 이런 게 충실하게 복원될 필요가 있는가. 영화는 원작하고 또 다른 작품인데 자신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리부트를 너무 고전 그대로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올드팬은 좋아하겠지만 그 자체가 현실적인 매력이 없을 수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재구성하는데 실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작보다도 못한 작품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안 만드니만 못하다. 제가 앞에 하이나 그 조용필 노래로 했는데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집에 가서 녹음을 해야 될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뭔데? 시대마다 고전은 다시 번역되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으로 써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혹시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에서 그 고질라는 지금의 고질라랑 되게 다르거든요, 형태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기억하세요? 그때의 고질라가? 그쵸. 그때는 약간 공룡. 네, 공룡 느낌이 나게 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거의. 네. 그때의 고질라는 공룡이었어요. 지금의 고질라는 옛날 고질라입니다. 근데 저 이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질라의 역사에서, 괴수영화 역사에서 고질라는 사실 멸종했어요. 80년대까지만 나오고 이 멸종했다고 봐도 다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부활시킨 게 롤랜드 에머리 아닙니까? 롤랜드 에머리의 고질라가 공룡으로 한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괴수물을 아까 르네상스를 일으킨 그 계기가 됐던 작품을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주라기 공원이 왜 히트를 쳤냐를 생각해보면 그게 명확한데 공룡들은 특히 육식 공룡은 상당히 빨라요. 티라노사우루스 나오는 그 주라기 공원 보면은 랩터 같은 공룡들이 엄청나게 민첩하고 그쵸. 되게 위기감을 계속 인간한테 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큰 티라노도 상당히 위기감이 또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공룡들의 그런 느낌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 옛날 고질라를 보면 엄청나게 느려요. 행동도 제한되어 있고 그냥 크기만으로 승부하려는. 옛날에 킹콩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부활시킬 수 있었던 건 결국 그 공룡이라는 거에 속도감과 그런 걸 부여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롤랜드 에머리는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더 이상 옛날의 고질라는 안 된다. 고질라는 따오면서도 그걸 공룡화시켜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느낌을 줬던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고질라 보면은 헤엄만 잘 치지 똑같이 느리고 행동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날아가는 이 무토랑 2대1로 싸우는데 거의 처음에 다구리 당하잖아요. 네. 불 못 뽑았으면 거의 졌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면은 고질라의 그렇게 행동력을 제한한 게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알을 태우지 않았으면은 네. 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알 태우니까 이제 네, 암컷이 간 거죠. 당해서. 네. 너무 좀 징그럽더라. 알 이렇게 달고 다닐 때. 그때도 사람들 막 웃던데 왜 웃었을까? 그것도 제가 볼 땐 좀 촌스러웠어요. 약간. 알을 이렇게 달고 대롱대롱 달고. 용가리보단 잘 만들었는데 디오보단 별로인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영래 감독이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고질라에서는 저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기사가 막걸리를 2병 먹고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이 고질라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를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굳이 그 핵미사일을 물고 와서 원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을 굳이 안 가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핵미사일만 물고 다닙니다. 그렇죠. 얘가 방사능에 본능적인 냄새를 맡고 방사능 있는 데로 무토가 가는데 핵미사일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또 에이리언 vs 프레데터 그런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 에어리언 시리즈를 안 봤어요. 그 영화를 한번 극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거 좀 무서워해요. 에이리언하고 프레데터도 이종 간의 그런 싸움을 다룬 거잖아요. 그 영화 2인가? 에이리언 vs 프레데터 2라는 영화가 아마 이런 설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리언하고 프레데터가 지구에 와서 싸워요. 근데 그거를 결국 인간이 핵을 통해서 무찔러요. 근데 이 영화도 고질라랑 무토가 싸우니까 인간이 핵을 통해서 그걸 무찌르려고 하잖아요. 핵을 통해서 유인해가지고 바다로 간 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무기네. 네. 근데 그러다가 그게 중간에 핵무기만 탈취당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장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좀 너무 어디서 빌려온 느낌이 강하고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막 무토가 EMP 쏘잖아요. 전자기 발사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전자기를 무력화시키고 대신에 고질라는 불을 뿜고 그런 설정들이 좀 만화 같은 설정이 딱 만화책을 넘기는 듯한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사실 리부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한두 달 뒤에 그 닌자 거북이가 나와요. 닌자 거북이도 나옵니까? 예, 제가 닌자 거북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매니아잖아요. 예, 저 닌자 집에 피규어도 있고. 예, 피규어도 많고 닌자 거북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닌자 거북이도 나와갖고 욕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고편을 보니까 그렇게 메건 폭스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메건 폭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재밌게 그렸으면 요즘에 리부트 한 게 네. 제대로 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했죠. 리부트 해서 성공했던가요? 예.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네, 그렇죠. 뭐 봤던 것만 해도 로보캅부터 해서 네, 로보캅도 거의 실패에 가까웠고. 예, 그것도 흥행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 들었고요. 그랬죠, 좀. 스파이더맨도 네, 스파이더맨도 그랬었고. 리부트작인데 좀 욕을 많이 먹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전작만한 그 작품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본편만한 속편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그냥 한 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닌자 거북이였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 그게 트렌드라니까요. 그 원작이 있고 그 리부트가 됐을 때 원작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재해석을 하는 리부트가 많이 나오던 시절이 과거고 지금은 오히려 리부트를 계속 시키는데 다 원작에 더 가까이 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추세라고 봐요. 배트맨도 약간 다른 거였죠? 배트맨은 재해석을 했죠 이번에.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원작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이 영화들은 최근 영화들은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그 만화랑 그 주인공 죽을 때 있잖아요. 여자 네. 죽을 때 그 만화랑 옷도 똑같이 입혔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비교한 거 보니까 옷도 똑같이 입혔고 뭐 중간에 그 스파이더맨 만날 때 옷도 똑같이 입혔고 만화랑 똑같이 하려고. 이게 되게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밖에서는 그런 거 좋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킹콩도 이번에 일부러 똑같이 가려고 형상화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고질라의 모습을 비슷하게 가져갔잖아요. 네. 스파이더맨도 지금 말한 것처럼 똑같이 가고 그런 것들을 좋게 봐요? 아니면 혹은 재해석해서 다른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네. 뭐가 좋다고 하기보단 뭐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단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긴 장단이 그렇게 해서 잘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재해석해서 잘 만들 수도 있고 사실 원작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뭐 그거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밖에서 이 영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만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네. 장면이 가장 긴장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흑백 장면. 네. 1950년대 그때 막 미국에서 그 네. 비키니라는 섬 그쪽에서 핵실험하는 핵실험하는 장면. 그게 사실 핵실험이 아니라 고질라를 죽이기 위한. 죽이기 위한 그거였다고 하면서 옛날 필름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좀 긴장이 되기도 했었고 초반에 실제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초반에. 저는 그 장면 사실 못 봤어요. 저는 영화 시작하고 3분 정도 후에 들어갔는데 예. 물론 그런 장면 있는 끝부분은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그 앞에 부분을 못 봐서 2, 3분 못 봤으니까 예. 막걸리 마시다가 좀 늦었어요. 예.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그 장면은 제가 못 봤고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대한극장 충무로 했다고? 네, 충무로에 있습니다. 대한극장 되게 괜찮은 극장이에요. 그 저는 앞에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뭐 있는데 막걸리 마셨어요? 거기 안주거리가 우리나라의 맛있니까? 재지, 그러니까 명함 파고 막 명함 만들고 달력 만들고 그쵸. A4 용지 만들고 그런 게 다 거기 있는데 영화사들도 몇 개 있고 그 앞에 막 파전집 같은 데 되게 많아요. 조그만 시장 있고 거기서 모듬전 먹으면서 뭐 종로 그 광장시장처럼 네, 그거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좁고 작고 그거보다 작고 네, 가서 좀 놀았습니다. 사전 같이 네. 얼마요? 주인 맘대로라는 세트를 먹었는데 18,000원에 18,000원에? 네, 막 꼬막도 나오고 그다음에 순대도 조금 나오고 모듬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안주로 삼기 되게 좋겠더라고요. 3명이 가서 막걸리 한 몇 병 먹고 하는데 주인 맘대로야? 네, 주인 맘대로 18,000원 세트. 이 영화는 진짜 좀 그랬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고질라가 중간에 금문교 같이 생긴 다리 있잖아요. 그 선으로 묶어놓은 다리. 현수교. 예. 현수교에 한 발을 딱 걸치는 장면이 나와요. 금문교? 금문교죠? 네. 맞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겠구나. 거기 힘을 줘서 기댔으면 그게 다 무너졌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수호신이니까. 소호신이. 근데 그 소호신이 자연의 소호신이지 인간의 소호신이 아닌데 그거 부쉈어도 됐거든요. 안 거지.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고질라가 그런 걸 부숴주면 더 스펙타클한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부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건물 몇 개 부수는 것 하고 피해 당기죠. 웃긴 게 뭐냐면 고질라랑 무토가 뭔가를 부수는 장면보다 이미 부서져 있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지나가는 적. 예, 이미 지나가는 흔적.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부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와야지 부서진 걸 보여주면 이걸 어쩌라는 건가. 그런 거 스티커스로도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이거 나는 사실 엔딩 컷을 좀 기대했거든요. 네. 엔딩 크레딧을. 근데 뒤에 안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기다렸어요? 나 사실 기다렸는데 이거 원래는 예전에는 눈을 떴었나? 네. 아, 눈을 뜨는 건 우리 스마우그의 배우였지.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뒤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좀 대세기 때문에 서비스 컷 대세죠. 넣는 게. 네. 근데 여기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에 좀 망작으로 가는 흐름이 일본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에서 좀 전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니 쪽에서 많이 돈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너브라더스 제작이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스파이더맨도 일본 자본이었잖아요. 그쵸. 리부트가 둘 다 스파이더맨, 이번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어메이징 시리즈도 그리고 이 고질라도 일본 느낌의 애들이 약간 일본의 블록버스터가 그 헐리우드 취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헐리우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강하게 그냥 놀자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담으려고 하는. 네,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얄팍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 영화 속에서 혹시 베스트 워스트를 지금 뽑죠. 배우들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나 네. 좋은 배우라던가 별로였던 배우 한번 뽑아주시죠. 좀 좋은 배우는 그 주인공의 아내. 아, 네. 예쁘더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올슨, 엘리자베스 올슨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배우라던데.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아가씨요. 네, 그 아가씨요. 왜 그 아가씨 뽑나요? 예뻤어요. 우는 장면도 예쁘더라. 그 아가씨 예뻤던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주요하게 그려지질 않은 것 같아서. 주요하게 당연히 안 그려졌죠. 네. 막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요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그 두 괴수 아니면 그 아버지 아니면 아들 네. 아니면 그 일본 박사 뭐 이 정도 뽑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제가 뭐 베스트라고 뽑을 만한 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쁜 아가씨를 뽑겠습니다. 저 그 아가씨에 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그 아가씨 직업이 간호사였잖아요. 네. 저 이런 재난 혹은 괴수 영화인데 이건 재난 영화 스타일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괴수 영화거나 재난 영화에서 여자 역할, 가족의 아내 혹은 엄마 역할로 간호사로 나오는 그 사람 직업이 심지어 근데 그런 거 많다. 정말 흔해요. 이거 진짜 설정 중에 최고입니다. 아마 직업군을 우리 모든 재난 영화나 괴수 영화를 통틀어서 주인공이 가족을 이루고 있고 가족 중에 여자죠. 엄마 혹은 아내 역할로 나오는 사람의 직업 1위가 아마도 간호사일 겁니다. 2위가 의사일 거고요. 네. 3위가 교사일 겁니다. 네, 진짜 저는 이거는 5편 이상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딱 그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들만 그냥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러네. 진짜 대박이다 이 영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배우는 누군가요? 좋았던 배우가 그 아가씨라니까. 그럼 별로였던 배우? 별로였던 거는 그 누구냐 그 일본인. 와타나베 켄? 네. 왜 별로였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연기를 크게 잘한다 못한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와타나베 켄. 네. 그거는 보면서 근데 캐릭터가 너무 짜증났어요. 저 그 사람 나올 때마다. 어떤 점에서 짜증났나요? 그냥 그 사람이 자연을 수호하는 인간계의 고질라였어요. 그러니까 무토 자체를 그냥 다 알면서 그냥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방생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무토도. 그 사람이 무토가 뭔지 잘 몰랐죠. 연구에서 결과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15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위협될 거라고 알았으면은 네. 그때 처리를 했어야죠. 진짜 웃긴 게 무토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이미 전자기기를 통해서 걔를 확실히 결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무토가 EMP를 쏜다는 걸 몰랐죠 아무도. 네, 그리고 무토가 EMP를 쓰니까 정전인데 전력원이 없어서 걔가 도망가게 놔둬요. 심장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심장이 한번 멈췄다가 네. 다시 부활을 하는. 진짜. 네. 자, 김 기사도 뽑아주시죠. 그럼 베스트 워스트를 뽑자면 저는 일단 워스트부터 뽑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함장같이 나오는 데이비 스트라탄이라는 배우를 뽑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결국은 인류가 그 괴수에게 대항하는 그 총 책임을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웃긴 게 그 정도의 재난 사태인데
국방력이나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것도 진짜 웃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재난 영화를 보면은 대통령도 나오고 이거 뻔한 스토리로 이렇게 가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세계적으로 동원해서 그거에 맞서야 되는데 이 영화는 돈이 좀 딸렸나 봐요. CG 하다 보니까 CG도 좀 돈 아끼는 적이 역력했는데 그 데이비 스트라턴이라는 배우 한 명이 그냥 배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게 거의 대항의 전부예요. 그 사람이 핵 가지고 모든 걸 다 담당하더라고요. 배 타는 사람, 배함장이. 그랬는데 약간 그런 모든 총책임자 치고는 생김새도 좀 그런 느낌이 별로 강해 보이지 않고 메가리도 없어 보이고 네. 좀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인간의 그런 무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무력한 사람을 책임을 졌나 하기에는 너무 음모론인 것 같고 좀 약하지 않았나 캐릭터가 못 살리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데이비 스트라탄을 뽑고요. 베스트를 뽑자면 좀 갈등이 되긴 하는데 글쎄 누가 있을까요? 네. 중요 배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밖에 일단 아버지는 아니고 엄마는 너무 일찍 죽고 아들은 존재감이 없고 원래는 아들이 주인공이죠. 아내는 예쁜 거 말고는 뭐 없고 와타나베 켄은 초반하고 후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뭔가 중요한 것처럼 해놓고는 형편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너무 감동만 봐도 또 졸라 웃긴 게 그 와타나베 켄 조수 여자 여자 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되게 감동만 받는다는 걸 느낀 게 그 중간에 배에서 네. 고질라가 나타났다는데 자기는 무조건 선체로 간다 그래요. 그 고질라를 보기 위해서. 그래갖고 감동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죠. 저는 베스트를 무토를 뽑겠습니다. 그 무토 중에서도 저는 암컷 무토가 좀 멋세더라. 수컷은 이제 거기 아메리카까지 가는 애가 수컷이잖아요. 네. 근데 암컷은 중간에 이제 내면 연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가장 제가 볼 때 생동감 있게 했는데 언제 보여주냐면 알을 주인공이 조질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쫓아가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발견하고 그 분노를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또 그 안타깝게 죽는 그 디피스 당하면서 그 모습에서도 뭔가 존재감이 있고 해서 그리고 자신의 알주머니가 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가장 존재감이 그래도 있는 캐릭터 아니었나 싶어서 무토를 꼽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영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혹시 그 장면 기억하세요? 그 애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네. 빨간 조명 그 연막탄 같이 나오면서 쭉 떨어지죠.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 안 들었어요? 글쎄요. 그 장면 보면서 저는 우기승천기가 생각이 나던데 스티커시 있어요. 이런 스티커시. 그래요? 일본 자본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게 굳이 빨간 조명등에서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고질라가 네. 처음에 좀 논란이 됐던 게 포스터에 우길승천기 가운데에 고질라가 있는 거를 한 개 포스터를 했었어요. 포스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갖다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작정했네 이 장면도 진짜. 예, 그거를 쓰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제가 스티커에서 이걸 구해온 게 제가 그 장면 딱 보면서 이 순간 이 사람들이 다 발에 연막탄을 달고 있는데 연막같이 빨간색 연막탄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있을 필요가 너무 흐리니까 연막탄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네. 떨어지면서 얘네가 각자의 어느 순간 모이면서 그 붉은 연막이 쫙쫙 화면 바깥으로 뻗쳐나가죠. 그 장면이 정말 우기승천기 느낌이 갑자기 확 나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일본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입된 영화기도 하고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건 정말 있다. 정치색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못 만든 영화에 정치색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러네. 이게 잘 만든 영화에 이 장면이 나왔으면 전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요즘 일본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영화 대놓고 이렇게 찍는 게 여러분 저 고질라를 아무래도 제가 비추를 할 것 같은데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천 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박기사 영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추천 비추천 보말 보든지 말든지. 보말. 비추천까지 혹평을 주고 싶진 않고요. 네. 왜냐면은 괴수 영화를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 만화책 보듯이 그냥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로서 보면은 그렇게 막 보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니까 괴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만 그냥 보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죠. 보말 박기사는 보말을 주셨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비추천입니다. 네. 비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이 영화는 저의 생애 마지막 고질라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영화가 고질라만의 마지막이 아니라 괴수 영화의 종언을 고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수 영화는 그 행동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무너져 왔다고 생각을 해요. 더 빠르지도 않고 크기만 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이 놀라지 않고 이미 우주까지 가버리는데, 그리고 이미 판타지를 불러올 수 있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뜬금없이 그냥 덩치만 큰 괴수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근데 걔네가 좀비도 옛날에 기어다니다가 빨라졌잖아요. 네. 근데 더 느려지는 이런 괴수물이 갑자기 나온 게 정말 시대 역행적이고, 한계가 아닐까요, 이제? 네, 그 속에서의 정치적인 걸 구현하는 것도 사상적인 거 혹은 상징적인 걸 구현하는 것도 형편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장르가 저희가 네. 접할 수 있는 장르가 진짜 다양해졌죠.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수에 대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좀 유치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괴수 영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장르 중에 하나로 남기도 힘든 게 정말 이거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거의 도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해봤자 그 이번에 또 혹성 탈출 네, 저번에 한 번 나왔죠. 거의 네, 그것도 재탄생한 거죠, 거의. 네. 저 그건 안 봤는데 옛날 옥성 탈출은 정말 좋게 봤기 때문에 보고 요번에도 싶네요. 1편도 전 엄청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네. 요번에 또 2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괴수 영화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괴수 영화로는 이제 좀 정말 한계에 이제 다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긴 해요. 더 작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아이언맨 이런 애들도 지금 판치는데 고지라 이렇게 느리고 그냥 크기만 한 애들이. 혹시 아니 만약에 지금 영화판에서 네. 그 괴수 영화로 지구를 부시는 지구의 뭐 뉴욕을 부시는 그 공룡, 임용새 뭐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재밌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시세에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그때도 다 멸종당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랬듯이 다시 한번 괴수 영화의 중흥을 이끄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정말 저는 한번 사과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괴수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 영화 팬으로서 괴수 영화는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이 영화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영화 소개 오늘 고질라였고요. 네. 소개는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화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다음 영화가 지금 녹음이 몇 개 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19회차 방송이고요. 맞나? 19회차 방송이고요. 네, 이게 20회차 방송으로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녹음이 된 상태고 21회차 방송으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2회차 방송을 지금 박 기사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네. 트랜센던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이게 나중에 트랜센던스 녹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소개해 주시죠. 다음 영화 뭡니까? 지금 21회? 22회 22회를 말씀드리면 엑스맨이죠. 엑스맨입니까? 예. 이제 계속 개봉을 합니다. 한 개 한 개씩. 엑스맨 사실 1, 2, 3가 끝났어요. 네. 1, 2, 3가 끝나갖고 이야기가 저는 스토리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니에서 갖고 간 건가요? 네, 엑스맨 시리즈를 그쪽에 갖고 왔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돈을 곱봤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 아무튼 어떻게 그려질지는 궁금합니다. 뭐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거라는데 엑스맨 시리즈를 엑스맨 시리즈가 1, 2, 3까지 나왔다고요? 그쵸 다 나왔죠. 퍼스트 클래스가 3였어요? 그랬을걸요. 마지막에 이제 전쟁하잖아요. 거의 둘이 붙잖아요. 패스한 같이. 근데 엑스맨이 그게 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엑스맨이 있고 울버린도 나왔었고. 그리고 막 그 뒤에 나온 거예요. 막 울버린의 탄생부터 해갖고 또 막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스토리 자체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네. 이제 캐릭터를 한 개씩 다룬 거죠. 그 과거로 돌아가는 퍼스트 클래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가 3인가요 그러면? 그게 3였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건가? 아무튼 이게 전쟁 스토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엑스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엑스맨 그 최후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2고 그 다음 영화가 아마 울버린이었을 텐데 울버린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가 나왔는데 그럼 4개의 영화인데 3까지만 나왔다고요? 그럼 뭐가 3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쓰니까? 마지막에 나온 울버린이 게 그러면은 쓰겠지. 스피노프겠구나. 울버린이 떨어져 나온 영화일 것 같고 그래 이게 이거는 따로 나온 거야.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외전일 것 같고 퍼스트 클래스가 3인데 그럼 이게 3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는
세 번째 나온 거긴 한데 그 영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맨이 1이고 엑스맨 최후의 전쟁이 2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엑스맨 3라고 세 번째로 나온 영화가 그러니까 엑스맨 1이 있고 2가 있고 최후의 전쟁에서 얘기가 다 끝난 거죠 일단은.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울버린하고 울버린의 이야기만 다룬 스피노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 그 다음 영화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고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 두 명의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영화가 나왔고 지금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엑스맨 시리즈에서 이 영화를 정말 좋게 봤어요. 그 퍼스트 클래스를.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프리퀄로 과거로 돌아가서 만든 이 영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영화가 이거 다음 바로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엑스맨을 앞으로 부흥시킬 건지 혹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건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 퍼스트 클래스가 그거였네요. 그 세계 3차 대전 막기 위해서. 3차전은 막는 게 네, 그 엑스맨이랑 그 클럽들이랑 싸우는 거. 아, 예. 맞죠? 예, 2차 대전 그 직후에 뭐 그 예. 얘기. 나치들 찾아다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그쵸. 예. 네.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마이클 패스벤더라는 배우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올래나? 나이 들어선 상태로 나올래나? 나올걸요? 그 옛날 사람들이 젊은 상태로 나온다고요? 네. 그럼 좀 기대가 됩니다. 그 과거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 네. 아무튼 그 영화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19회차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뭐 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나요? 건강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새로 나갈 영화가 아마 다음 주에 녹음이 이제 될 텐데 당일 배송 영화방이 아니라 그 뭐야 아, 그 영화 만세. 예, 지금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 팟캐스트에 영화만세 치시면은 박 기자가 그 구독 신청했어요? 영화 만세? 저 안 했는데? 누가 많이 했던데? 나 지금 처음 찾아봤어요. 그래요? 네 벌써 했더라고요. 저 방송도 안 올렸는데 공지를 띄우기도 전에 이렇게 누가 찾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그 방송이 올라갈 겁니다. 네. 네.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충 예고 좀 해주시죠. 시네마 천국입니다. 첫 번째? 네, 시네마 천국이고요. 제가 본 영화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DVD로 찾아볼 수 있는 영화들을 거기서 할 거고, 당일 배송에서는 계속 신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 있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기사 수고했습니다. 예, 김 기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